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예상 밖으로 패배했죠. 그런 가운데 개표 과정에서 전산자료 처리 오류가 발생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 실시된 여러 곳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10%, 20% 정도 차이 나는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낙방을 했죠. 자, 8월 11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밀워키 카운티의 행정관인 데이빗 크롤리가 이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0.4%포인트 차이로 제치면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롤리 후보가 39.8%를 얻었고 홍 후보는 39.4%를 얻었습니다. 불과 3,600여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문제는 이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오류입니다. 총 9개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 중에서 5개가 문제가 됐습니다. 밀워키시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 직후 중앙개표센터로 전달된 9개의 USB 드라이브 중에서 5개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기계의 작동 기록인 감사 로그, 오딧 로그라는 것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려 15,000표에 해당하는 자료의 처리가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관리당국은 해당 투표기 5대로 다시 돌아가서 올바른 선거 결과 파일을 내려받은 뒤에 이를 중앙개표 시스템에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파일 오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조금 끌어졌다 뿐이지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밀워키 선거위원회의 폴리나 구티에레스 집행국장은 이것이 인적 오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잘못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즉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USB 오류 자체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점, 15,000표. 근데 홍 후보하고 크롤리 후보하고는 3,6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던 표가 15,000표가 지연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크롤리 후보와 홍 후보의 최종 격차가 불과 수천 표 차이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선거의 투명성과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음모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실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선거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오류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까지는 딱히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의혹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지금 이슈입니다. 여기에 홍 후보 측 선거 캠프가 이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공론화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데이빗 크롤리의 행보입니다. 이 크롤리 후보는요, 당초 7월 8일에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난 더 이상 선거 안 하겠다라고 뒤로 빠졌던 중도 하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로드리게즈 부주지사가 선거 자금 문제로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나자 바로 7월 중순에 다시 경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난 빠지겠다라고 빠졌던 사람인데 한 2주 정도 뒤에 한 열흘 정도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복귀 과정에 이게 이슈인데요.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로드리게스 부주지사를 원래 에버스 주지사가 지지를 했던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하차하게 되니까 대신에 선수 교체로 들어온 것이 바로 더 이상 선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갔던 크롤리가 들어오게 됐던 거였고 토니 에버스가 크롤리를 지지했다. 이거는 저희가 누가 봐도 내부적으로 에버스 주지사가 크롤리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다시 뛴다고 하면은 내가 지지해 줄게라고 모종의 약속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버스 주지사가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가지는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에버스 주지사는 민주당 내의 직무 지지율이 무려 85%가 넘는다라고 CBS 뉴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시점하고 겹치게 됩니다. 특히 마켓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 가운데에서 홍 후보가 38%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을 달리는 것으로 나왔고요. 당시에 크롤리 후보는 지지율이 7%밖에 안 됐습니다. 홍 후보가 매우 진보적인 유권자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롤리 후보하고 홍 후보의 이 차이가 3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한 부동층이 한 30%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크롤리한테 몰리고 부동층들 중에서 상당수가 크롤리한테 갔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하필이면 막판 며칠 사이에 벌어졌을까? 이게 이제 의혹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에버스 주지사의 크롤리 지지라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홍 후보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도에서도 민주당의 기성 세력이 홍 후보의 당선을 우려하면서 크롤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롤리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재출마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홍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위스콘신 주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가 야 네가 나가서 홍 후보를 막아야 돼 라고 등 떠밀려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지금 크롤리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홍 후보를 저지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공화당 후보인 톰 티파니 하원 의원을 이길 수 있는 게 나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버스 주지사의 행보 역시 주목이 되는데요. 에버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후임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그런데 홍 후보가 선두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밖에 나갔던 크롤리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홍 후보가 선두로 부상하면서 크롤리를 지지하게 된 모습, 이거 의도적인 거다라는 거죠. 위스콘신 뉴스미디어 협회가 전한 위스폴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에버스 주지사는 민주당 내의 중도파들이 홍 후보의 승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8일 크롤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자, 에버스 주지사가 크롤리 후보를 지지한 게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마켓 로스쿨의 여론조사 보십시오. 마켓 로스쿨의 여론조사는 7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27일 사이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롤리 후보가 에버스 주지사의 지지를 받으면서 복귀하고 나서도 무려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버스 주지사의 지지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롤리는 7%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고 지금 프란치스카 홍 후보는 38%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후보였는데 이게 8월 11일 날 투표 결과에서 보니까 뒤집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물론 0.4%포인트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뒤집히는 이른바 대이변으로 지금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민주당 경선에서 보아서도 이건 이변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선거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들이 홍 후보의 막판 하락과 크롤리의 상승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애써서 지금 설명들을 해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마켓 로스쿨 여론조사라는 것이 7월 27일까지 조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여론조사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깜깜이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깜깜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11일 날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크롤리 후보의 지지세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크롤리의 지지세가 꾸준하게 올라갔을 거다. 그 사이에 악시오스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졌는지 벌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심한 해석이 없는데 악시오스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홍 후보의 패배에는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크롤리의 재출마, 에버스의 지지, 그리고 민주당 기성 세력의 결집, 홍 후보에 대한 공격 광고와 논란, 엄청난 비판 광고, 공격 광고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9개의 USB 가운데에서 5개에서만 선거 결과가 아닌 감사 로고가 왜 내려져 받았는가. 그 5개의 한두 개라고 그러면 제가 실수라고 하겠는데 9개 중에서 5개면 절반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수라고 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15,000표 정도 되는 건데 이 해당하는 자료가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원래 투표 기록과 최종 집계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가? 중간에 오염된 자료가 넘어간 것은 없는가? 두 번째 의혹입니다. 세 번째 의혹은 결과가 불과 수천 표 차이로 결정된 선거에서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뭐 하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홍 후보의 표가 조작됐다라는 결론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의혹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봐가지고서는 조작했다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제기가 되지만 이게 15,000표가 이게 조작돼서 넘어간 거 아니야? 하고 의혹은 제기가 되지만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잘못 가져왔어 USB 가서 다시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개표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단 말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증명할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죠.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배한 측에서 나는 패배한 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시 검증합시다. 검증 절차 들어갑시다. 재검표를 하든가 아니면 데이터 세트를 다시 보든가 포렌식 검사를 하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선거가 정말 깨끗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거당국의 실수를 인정한 만큼 재처리된 15,000표에 대해 투표 기록과 종이 투표용지, 전자자료 및 감사 로그를 대조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검증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번 위스콘신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의 방향성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자 민주당 중도파와 기성 정치권이 크롤리를 중심으로 결집한 것으로 지금 좌파 언론들, 대형 언론사들은 그렇게 다 입맞추어서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중간에서 어떤 조작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규명하자라는 목소리는 일체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국민들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추정입니다. 어차피.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다.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그 설명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론입니다. 언론사들이 앞장섭니다.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고 이것이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결론들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검찰이 결국 재판에 갔을 때 재판장에서 변호사들이나 검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A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했고 B 언론사가 언론사 보도한 내용을 마치 근거 자료인 것처럼 막 내놓습니다. 판사 앞에. 그 당시 이렇게 다 결론이 났던 거다. 부정선거 아니었다. 이것은 뭐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인적 오류라든가 다 그런 식으로 무마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분위기가 급조되면서 사실은 유권자들의 생각이 그때 갑자기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인데, 소설인데 그런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이해시키고 넘어가는 거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홍 후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정황, 이것이 지금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그러한 의혹, 이것을 지금 덮어버리는 겁니다. 홍 후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투표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덮어버리는, 이걸 지금 언론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짙은 의혹이 음모론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15,000표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이 필수적인데, 아쉽게도 그러한 노력을 펼쳐야 할 홍 후보 측은 되려 패배 결과를 승복하고 크롤리 후보를 도와서 본선거에서 민주당에 일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주지사로 출마하지는 못하지만 크롤리가 당선되면 부주지사 자리라든가 뭐 국무장관이나 뭐 이런 장관 자리 하나 좀 맡기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의혹이고, 뭐 음모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치계 안에서 이러한 야합들, 이런 것들이 워낙 뭐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네가 후보 사퇴하고 나를 지지해 준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내가 당선된다면 너 한 자리 줄게, 이런 식의 뒷거래들이 정치판에서 워낙에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뭐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